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어요. 저는 어제 추워가지고 침낭에서 잤어요. 예. 근데 낮에는 좀 더워요. 아직까지는 낮에는 더운데 아,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하여튼 오늘의 교재 내용은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나와요. 계속 제가 올리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주 좋은 문구가 많아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주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트랜스 휴머니즘, 아주 이게 무시무시한 사상이에요. 보통은 이제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야. 이게 무서운 음모는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 인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무서운 것이 깔려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 이게 이 주제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초인본주의, 초인간주의, 이 초자가 붙어요. 초자가 붙는다는 거는 초월을 한다는 거,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성이라든지 육체라든지 이런 거를 뛰어넘는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느냐? 영성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기술로 그거 극복을 해가지고서 초월을 할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초월해가지고 뭐 할 거야? 신이 된다니까, 신이. 아주 오만함의 극치죠, 이게. 이게 기술로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은 옛날 고대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사상이 아니야. 이거는 고대에서부터 그런 사상이 쫙 밑바탕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서양은 대표적인 게 기독교 사상 아니야. 기독교에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상이 그런 거거든. 그리고 동양은 대표적인 게 신인합일이라 하잖아. 신인합일. 그러면 힌두교는 아트만하고 브라만하고의 합일. 그래서 신의 경지까지 간다는. 이건 동양이고 서양이고 고대고 현대고 이게 쫙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대의 마지막 단계로 와가지고 트랜스 휴머니즘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물론 이제 고대 아주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직접적인 거는 근대 르네상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 중심주의 사상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신면 패권주의를 이게 거치면서 지금은 21세기의 기계 만능주의로 오면서 그게 융합이 되면서 나온 결과론적인 어떤 기형적인 사고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근데 얘네들이 기술로서 인간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 기술이라는 게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유전공학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사이버네틱스 사이버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나노과학 나노머신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를 가지고 이제 조종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유전자를 개조를 하고 재조합을 하고 편집을 하고 별 지랄을 다 떨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이 인공장기라든지 복제 인간을 만든다 그러든지 인공지능 냉동 보존술 그다음에 생체 인식 베리칩이 되는 걸 여기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 생체에다 심어가지고 그거를 신용카드 대신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몇 나라에서는 그저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주 무시무시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인체를 개조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4차 AI 시대, 4차 혁명 시대이지만은 앞으로는 조만간에 제5차 혁명 시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5차 혁명 시대는 그 하이브리드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세상. 이것이 이게 그 트랜스 휴머니즘의 이게 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게 운동이에요,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단어에 이제 우리가 어원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뿌리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런 거를 쫙 훑어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서양의 모든 고대에서부터 모든 문화권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다 나와요. 트랜스 휴머니즘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이건 과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야. 단테라는 시인 있잖아요. 단테가 신곡이라는 걸 썼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그래요. 어떤 그 단어가 문장이 등장했냐면 트랜스 휴먼 체인지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인간을 초월한 변화. 그래서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게. 단테가. 그래서 트랜스 휴먼 체인지라는 단어가 나와. 거기서부터 이 단어의 유래가 이제 거기서부터 어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트랜스 휴머니즘에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이제 그 기독교 종말론의 뿌리를 두는데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류 최초의 대서사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길가메시라고 이거 한번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자기의 영생을 찾아가는 건데 거기에 그 영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생.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거든. 그것이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의 그 뿌리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종말론을, 중세 기독교의 종말론을 해가지고, 근현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세속주의와, 그 다음에 반종교주의와, 그 다음에, 미국식 실용주의가 융합이 돼가지고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사상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식 실용주의 된 게 뭐냐면, 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대부분의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이야. 그 기술을 가지고 극복한다는 거예요. 초월을 해가지고 신이 되고자 하니까 기술자들이야. 그 실리콘밸리에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식 실용주의라고 한다고. 이것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트랜스 휴머니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이제 찾아가 보면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뿌리가 또 하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르크스주의하고 또 연관이 된대요. 마르크스주의. 응? 자본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가 연관되는데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을 얘기했잖아요. 계급투쟁. 근데 계급투쟁이 상부구조하고 하부구조가 있거든. 그 하부구조의 그 경제적인 계급 철폐의 수단으로 이런 기술을 이용하자는 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르크스주의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에 큰 영향을 미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또 어느 쪽으로 또 발전이 되냐면 요즘에 뭐 희한한 그래서 테크노 페미니즘, 포스트 젠더리즘, 레디컬 페니즘, 후생학 이런 것으로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요 페미니즘, 요 테크노 페니즘하고 포스트 페니즘, 젠더리즘, 레디컬 페니즘,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이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별의별 사상이 이제 계속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물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또 배경이 있어. 배경이 어떤 게 있냐면 1957년에 헉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헉슬리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헉슬리가 어떤 책을 썼냐면 새 포도주를 위한 새 부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트랜스 휴머니즘을 언급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 그때가 1957년도에. 우리는 뭐 까마득히 몰랐지.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이제 다 그게 알았던 거지. 저도 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 알은 지는 얼마나 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사상이더라는 거, 이게. 근데 이게 뭐 아주 고을에서부터 그런 유구한 역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 트랜스 휴머니즘의 기호가 있어요. 기호, 심볼 마크지. 그러면 대문자 H에다가 옆에 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기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저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느 뭐 문서라든지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보셨을 때 H 플러스가 나오면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기호라든지 심볼 마크라든지 이런 거는. 또 그다음에 뭐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거기에 숨은 뜻이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이게 숨은 뜻이.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놔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998년도라 그래요. 98년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21세기가 되기 바로 직전이지만은 사실 얼마 안 된 거지, 이게. 지금 한 5년 정도 된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 운동이 시작된 게. 이게 어떻게 본격적으로 운동이 시작됐냐면, 98년도에 그 트랜스 휴머니즘의 선구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닉 보스트룸이라는 그 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데이비스 피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세계 트랜스 휴머니즘 협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운동이 시작된 거지. 거기에다가 현대판 과학이라고 얘기는 생명공학이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그거하고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이 딱 융합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거를 전개하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딱 웃긴 게 웃긴 건 아니지만 그 세계 그 초인본주의, 그러니까 트랜스 휴머니즘의 선언문이 있어. 선언문을 살펴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얘네들의 그 사상,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이라는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 그 선언문하고 얘네들이 또 신조가 있다고, 신조. 그 회원들이 세계 트랜스 휴머니즘 협회에 가입한 그 회원들을 위한 신조가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면 얘네들의 생각이 뚜렷하게 반영이 돼 있어. 그걸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선언문을 보면은, 선언문이 기는데 아주 축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이라는 유기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극복을 하고 초월한다는 거예요. 개선한다는 거는. 유기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수단으로, 영적으로 불성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다. 아주 이제 확신하는 거야, 지네들은. 그러면서 과거 교회가 독점하던 불멸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신적인 지성이라든지 이런 따위도 기술로서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문에 따지고 못을 박아버렸어. 무시무시하죠. 이런 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다는 영성이라든지 불멸이라든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휴거라든지 동양에서 얘기하는 불성이라든지 참나라든지 이런 절대계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걸 기술로서, 영성이 아닌 기술로서 그걸 성취할 수 있다고 아주 확신하는 운동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협회 회원들의 신조 1항부터 5항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목표가 있다,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은 인간들을 더 신처럼 만드는 거다. 신처럼. 더 좋은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신처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신을 창조한 것이라며
거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진짜 이거는 완전히 이단 중에서 이단이지.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명령이 아니지, 자기네들이 신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신을 창조하면서 얘네들이 또 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새로운 종족을 만든다는 거야. 신인류, 그걸 또 신인류라고 그래. 새로운 종족.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지네들은 그 위에 우뚝 쓰겠다는 거지.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거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착취의 수단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 똑같은 거예요. 도구화예요. 이게 기술의 도구화예요. 이게 그걸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이건 무시무시한 착취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고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이 또 하나 있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 사고에서 이게 출발한 거거든. 그 르네상스하고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식민 패권주의,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나온 사상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헤브라이즘으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이게 아류. 각주면서 아류야 이게. 이것은 이제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완전히 이거 기술로서 극복한다니까 기술 만능주의지. 기술 만능주의라는 게 그거 아니야. 기술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기술로서 못하는 일이 없다. 또 하나의 이념이지.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이 돈이 아니야. 돈인데 이 사람은 신이 또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의 기술. 아주 무시무시한 거 이게. 그러니까 기계 만능주의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아까 길가메시의 영생의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간의 욕망을 돈과 기술, 이 기술을 쓰는 놈들은 돈이 있는 놈들 아니야. 이게 기득권층이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종교가 신이고 종교가 돈 아니야. 그거 플러스 기술이라는 거지. 트랜스모니즘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주 이것이 현대적인 주술성이에요. 저번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주술성이 있고 현대 주술성이 있고. 이게 현대 주술성이에요. 이게 고대 주술성에서 그것이 파생돼가지고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현대적인 주술성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주위에서 많잖아. 그게 무협지서부터 저번 말씀드렸지. SF 영화, 뭐 웹툰이라든지 마블 시리즈인지 이게 다 그 현대적인 주술성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 아루에 이게. 근데 근데 이제 팀 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 말을 우리가 이제 경청을 해야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인간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걸 희생시키면 안 된다. 이런 걸 희생을 시켜가지고 뭐를 한다는 건 그걸 어불성설이 된다는 거지.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지. 그 뜻이 뭐냐면, 쓰는 뜻이 뭐냐면, 인간을 어디 기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을 하나의 통합적인,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후설이라든지, 샤르트라든지, 꽁티라든지, 이 사람들 관계성을 얘기했잖아요. 관계성. 이게 관계성이 동양사상의 핵심이고 뿌리거든. 관계성. 공존, 변화, 조화,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기술로 보면 안 되지,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의 유기체를 하나의 통합적인 유기체로 봐야지, 어떤 유전공학적인 기계로 보면은, 그건 환원주의에 빠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뜻이에요. 팀 쿠기가 얘기한 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우리는 환원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고. 환원주의라는 게 기계 만능주의거든. 인간 쪼개면 아무것도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걸 기술로 극복하고자 하는데, 그건 기술로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술이 자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뭐냐면, 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 외에, 모든 이 세상의 학자들이라든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해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하고 그 반론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아.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의 문제점이 그를 지적한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나? 제가 얘기한 게 학가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건 유전적으로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그거를 이제 기계로 조작을 해가지고 우월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배계층이 형성될 거 아니야. 이게 돈과 기술이 있는 놈들은 윗대가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부려먹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지금도 양극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양극화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그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실현된다면 그 양극화가 지금보다도 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과 기술이 있는 놈들은 윗대가리에 앉아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 우리 같이 못 사는 사람들을 열등인간이라고 보는 거야. 그 놈들은 열등인간이로 봐가지고 우리들을 노예화시키니까 종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킬 그런 위험성이 이거는 아주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의 세상이 온다는 거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양극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고 막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어지럽고 사회적으로 어지럽고 문화적으로 어지럽고 막 그랬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건 아까 제가 쫙 훑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명을 경시하잖아, 이게. 인간이, 제가 다음에 인간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물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근데 이거를 단순히 기계로 본다고. 기계로 보니까, 인간을 경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이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오는 거야. 그럼 인류의 멸종이 온다. 인류가 멸종이 온다는 거지. 그렇게 경고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루미나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은 프리메이슨을 흡수한 놈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일루미나티들이 주장하는 걔네들은 지구 정복, 단일 정부를 꿈꾸는 놈들이거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을 엘리트라고도 부르고 뱅커라고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뭐라고 부르건 그건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신세계를 지네들 입장에서 신세계지. 그래서 신인류를 탄생시키는 거야. 신인류, 신종족이지. 새로운 종족. 그러니까 지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지네들이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신인류니까 신종족이거든. 그냥 베리칩을 심든지, 아니, 뇌를 어떻게 개조를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해가지고 개조를 한다가지고, 지네들이 명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지네들 명령을 듣게 한다는 것이, 신인류고 신종족이야. 이걸 일루미나티들이 이제 해고자 하는 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단일 정보, 세계 단일 정보, 거기서도 정부도 하나고 대통령도 하나고 지배자도 하나고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지. 이놈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 또 어느 학자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량 생산, 제품을 아주 똑같은 균일하다고 해결하다가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한 것이 산업혁명이거든. 그거하고 똑같이 인간도 트랜스 휴머니즘하고의 기술로서 인간도 똑같은 신인류, 신종족이라는 게 똑같은 규격화된 똑같은 인간, 똑같은 종족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민주주의의 꽃이 뭐야? 다양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양성.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여럿이고 다양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의 종족으로 그냥 생각도 하나만 해야 되고 지네들만을 맡아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얼마나 이게 위험해. 그래서 인간을 아주 똑같은 인간으로 70억 인구, 80억 인구가 됐건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어떤 평등주의라든지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조작을 한다는 거야. 조작.
그런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죠.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게. 응?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건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건 부작용이라는 게 없어. 근데 기술이라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 어디든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트랜스휴머니즘도 이게 부작용이 반드시 있는가.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 뭐 칩을 받거나 뭐를 하면은 잘못된 부작용이 생기면 괴물이 탄생하니까 인간 괴물이 그리고 독재를 양상하잖아. 단일 정부가 들어서고 지네들 마음대로 했으면 독재잖아. 그게 독재가 독재 정부가 단일 정부라는 게 독재 정부거든. 전체주의고 제국주의고 그러면서 전쟁의 위험성이 일어나. 왜냐면 지네들끼리 또 싸울 거 아니야. 저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뭐 내가 낫다 네가 낫다 하면서 싸우다 보면은 또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뭐 완전히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건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불멸의 독재자를 양상하는 거라 그러고, 이런 트랜스휴머니즘의 세상이 온다는 건 인류의 종말이고 역사의 종말이고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이고 서구 로보스 신학의 종말이고,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이거는 원자 폭탄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뭐 이 기술, 이게 기술이라는 건 언제나 이놈들은 이득이 있으니까, 이득이 없으면 있죠. 이런 거 트랜스휴머니즘만 안 만들지. 반드시 거기에는 기술이라는 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놈들이 뒤에서 뒷조종을 하면서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인간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을 실험을 했으면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야, 이게. 우리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하듯이 인간을 이렇게 실험한다는 거야, 이게. 그냥 이 인간성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하여튼 이제 이 모든 기술은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 도구에 불과하니까 이놈들이 도구를 수단으로 생각한 거지. 도구와의 수단으로, 착취의 수단으로. 기술의 도구와의 기술의 도구가 저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의 도구와 사면스의 도구와, 이건 기술의 도구와 이게. 근데 이게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 왜냐면 돈과 기술을 갖고 있는 놈들이 윗대가리의 기득권층이니까 이놈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건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니까, 걔네들 감시하고, 더 좋은 영성으로 개발해서 가고, 걔네들하고 대적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연하고 기술이라든지 인간 문명과 충돌했을 때, 자연의 편에 섰을 때는 언제나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기술의 편에 서면은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생기니까 거기는.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왕조가 외부의 침입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부의 분열로서 왕조가 망하는 거거든. 이게 역사의 교훈이거든. 우리 인간도 인간의 외부에서 외계인이 침략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인간 스스로 망하는 거야. 인간 스스로 공멸하는 거야. 자멸하는 거지. 왜냐면 자연을 배격하고 그 인간의 그 오만함 가지고 기술로서 인간을 통제하고 조작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자연하고 공존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멸해, 공멸해버려. 그냥 동물이고 식물이고 인간이고 다 죽어버린다고. 그냥 우리가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 아니야.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하여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양 철학이라든지 서양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싫어하고 하찮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걔네들은 인간 중심적인 인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모든 서양 철학이 되거든.
자연을 배제한 인간만이 갖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폐해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식민 패권주의로부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트랜스 휴머니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자연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자연하고 공존하려고 자연을 이게 지배하거나 정보하거나 개척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존의 대상으로 봤으면 트랜스 휴머니즘까지는 안 왔지. 이런 사상이 안 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21세기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자연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양 사상에서는 그거를 이제 개벽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개벽사상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원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이 개벽되니 이제 정신을 개벽해야 될 시간이라고. 그냥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 아니야. 물질 만능 시대고 기술 만능 시대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문명의 편리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은 뭐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이 살아갈 정도는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개벽사상이라는 게 이제는 영성의 시대가 이제 될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 그건 되지도 않고 또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게 기술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의 조류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배격해야되는 건 아니지만은 공존하자, 야, 공존. 지금 개벽의 시대가 영성의 시대거든. 그러니까 영성은 자연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 영성이라는 게 꼭 그 인간의 정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 자연 속에도 이제 자연이 게 다 영성이거든. 어떤 사람은 자연 자체가 신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기술 만능주의만 흐르면 안 되고, 인간의 영성과, 자연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하고 같이 맞잡을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한 발짝 더 들어가자고 그랬잖아요, 자연에. 그러한 지혜가,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오늘 한번,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